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오늘은 제가 C 언어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기 전에 선행학습으로 가르치는 컴퓨터의 이해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실습에 대해서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C 언어를 그냥 컴퓨터를 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C 언어를 바로 배우시면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C 언어는 사실 컴퓨터와 굉장히 밀접한 기술을 쓰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사실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그냥 바로 C 언어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나 또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도를 좀 올려놓고 C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라는 글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8개의 동영상 강좌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두세 번 정도, 그죠? 그래서 한 번 보고 끝을 내지 마시고요. 자기가 컴퓨터나 또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한 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보셔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나서 이제 보통 제가 이걸 먼저 보시라고 많이 이야기하고요. 이걸 다 보고 나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실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C 언어에서 왜 그 자료형이나 변수 같은 개념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소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하고 보통 이제 C 언어 공부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래도 아직 나중에 이제 메모리에 대한 개념이 약하면 이제 포인터나 뭐 좀 뒤쪽 부분 좀 좋은 문법 시연에서 말하는 거 좀 융통성이 강하고 좋은 문법을 쓸 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메모리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익히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메모리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여기 설명법, 그러니까 소개 영상도 있고요. 설명 영상도 있고, 이게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뭐 나중에 밑에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쓰는 예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오지만 사실 이것만 가가지고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전 학습을 좀 시켜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오프라인에서 아니면 또 온라인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썼던 그 실습 과정을 제가 이 녹화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이제 이걸 아까 그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이거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설치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냥 압축 파일 열면 실행 파일 하나 있거든요. 그 실행 파일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파일을 저장하고 읽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압축은 푸시고 따로 설치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압축만 푸셔서 그 압축 파일 안에 있는 실행 파일 그냥 실행시켜서 사용하면 되고요. 뭐 어인스톨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뭐 레지스터나 뭐 레지스트리나 뭐 이런 거 아예 안 쓰기 때문에 그냥 그 받았던 압축 파일이랑 그 압축품 그거만 싹 지우시면 저희 프로그램 싹 지워지니까 다른 거에 뭐 기록을 전혀 안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써 사용하시고 뭐 공부가 끝났다라고 하면 싹 깨끗하게 폴더만 깨끗하게 지우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하는 내용은요. 요 실습 내용이고요. 사실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아까 그 영상을 보시고 사용법을 보시고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쭉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이번 실습은 메모리에 특정 메모리 값을 대입하고요. 그 대입된 값을 합산하는 실습이고요. 먼저 8172번지에 그죠? 이 순서대로 쭉 진행하시면 돼요. 8172번지에 1바이트 크기로 12H 값을 저장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H 붙은 건 제가 16진법을 의미하는 표기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8172가 맞는데 그죠? 그러니까 8172H 이렇게 적으면 이제 헥사데시말, 그러니까 16진법으로 8172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8171번지에 1바이트 크기로 12H라는 값을 저장하세요. 그러니까 16진수로 12H를 저장하라는 거죠. 그러면 8172가 어디냐면요. 프로그램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메모리 번지예요. 그러니까 요렇게나 요렇게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통 값이고요. 이렇게 값이 보시면 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제일 높고요. 오른쪽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랑 이 값이 동일한 값이에요. 이게 값 패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래서 보통 그림을 수평으로 그리시는 분도 있고
수직으로 그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양쪽 다 이렇게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값이나 이렇게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가장 작고 아래가 가장 높은 번지고요. 왼쪽이 가장 작고 오른쪽이 가장 작고 왼쪽이 가장 높은 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내용은 8171번지에 1바이트 크기로 12H 넣는 거니까 8171번지, 그러니까 값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대입은 이제 mov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고요. 1바이트 크기로 하자고 했으니까 1바이트 크기로 대입을 할 거고요. 어디다 대입하냐면 8171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8172 H 따로 안 적어줘도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안 적어줘도 돼요. 이렇게 817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보면 주소는 모두 16진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딱히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직 메모리가 아니라 값을 지금 대입할 거니까 12H라는 값을 대입하는 거죠. 그 상수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유징 컨스탄트죠. 상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했고요. 16진법 쓰는 거죠. 12H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1,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H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저기서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H라고 표기를 한 거고요. 헷갈릴까봐 그 데시말하고 10진법하고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냥 12H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헥사데시말 쓰겠다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 2 H 1, 2라고만 적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고 이제 add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간 거죠. 1바이트 크기로 8172번지에 12H 값이 앞에 H 표시되죠. H 값으로 대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나중에 요 코드가 실행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은 EF 값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1, 2 값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테스트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8173번지에 1바이트 크기로 59H 값을 저장하세요 라고 되죠. 59H입니다. 8173번지에 그럼 똑같죠. 그럼 여기다가 move고요. 8173번지에 이 공은 다 붙여도 안 붙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놨는데 이걸 빼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넣어도 상관없고 빼도 상관없어요. 그냥 원하시면 되면 됩니다. 1바이트 크기고요. 상수 쓰겠다는 거고 16진법 쓰겠다는 거고 59H죠. 그럼 59H니까 여기다가 59만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쓰고 add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72번지 8172에다가 12 넣겠다는 뜻이고요. 8173에 59 넣겠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에 1, 2가 들어가 12가 아니죠. 1, 2가 들어가고 5, 9가 들어갑니다. 16진수 한 자리가 4비트니까 그죠? 여기에 아마 5, 9, 1, 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각 번지에.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8172와 8173에 저장된 값을 합산해서 8174번지에 넣겠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와 여기에 저장된 값을 합산해서 여기에 넣겠다는 거예요. 8174번지니까.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여기 넣겠다는 뜻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기계어 명령도 나중에 이제 기계어나 어셈블리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명령어가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어떤 메모리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앞쪽에다가 값이 대입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C어는 나중에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시할 때는 A 플러스 C는 뭐 A 플러스 B 뭐 이런 형태로 보통 우리가 연산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C원에서 이렇게 이제 덧셈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A에서 B를 더해서 C에 대입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메모리가 그러니까 변수가 세 개 쓰이는 거잖아요. A, B, C 이렇게 세 개 쓰이는 건데 보통 기본 기계어 명령들은 이렇게 안 하고요. A는 A 플러스 B 같은 방법으로 명령을 씁니다. 즉 두 개의 값을 더하고요. 그죠? 두 개의 값을 더하고 그 값을 다시 앞에 있는 거에다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C원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도 적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즉, 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만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의 메모리만 가지고 값을 합산하는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계 지금 우리가 쓰는 것도 논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지면 여기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두 값을 더해서 더한 값을 일단 여기에 저장하는 코드를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add라는 명령이 있고요. add가 더셈이라는 명령입니다. add고 8172번지하고 8173번지 더하는 거니까 817에다 더셈한 결과를 넣고 싶으면 8172에다가 1바이트 크기로 연산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상수가 아니죠. 메모리로 바꿉니다. 유징 메모리로 바꾸고 얘도 1바이트 크기로 할 거고요. 여기다가
8173번지 그죠? 8173번지에 있는 값을 8172에다 더해서 8172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add 누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add 명령인데 8172번지 그죠?에 있는 값을 1바이트 크기로 8173번지에 있는 값과 8172번지에 있는 값을 각각 1바이트 크기로 합산을 해서 다시 8171번지에다가 8172번지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개 합산한 값이 8172번지에 들어가겠죠. 8172번지에. 그러면 이제 합산된 값을 다시 8173번지에 넣으면 되잖아요. 합산해서 8174번지 1바이트 크기로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합산된 값을 다시 어떻게 하면 되죠? 8174번지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move에서 8174번지에 1바이트 크기로 그죠? 유직 메모리에서 8172번지에 있는 값 그러니까 8172번지에 있는 값을 합산된 값이 8172번지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1바이트 크기로 이 값을 이쪽 8174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다시 add 이렇게 주시면 이제 8171번지에 있는 값이 8174번지에 대입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우리가 이제 실습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실습을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면 이제 준비가 됐다. 이제 이 줄을 실행할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실행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거고요. 요걸 누르시면 노란색 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딱 하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8172번지에 1, 2 값이 들어갔죠. 16진수로.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여기에 EF 값이었는데 1, 2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실제로 변경된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 1은 흰색으로 표시된 건 요 비트 값은 지금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기존에도 1이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바뀐 값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1, 2가 들어간 게 여기에 들어갔고요. 이제 10진법으로 따지면 18이라는 값인 거죠. 1, 2가 18입니다. 자, 그리고 요 줄을 이제 실행하겠다고 지금 표시가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상태에서 내가 누르면 요 줄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73번지에 그죠? 8173번지에 59H 그러니까 16진수로 59 값이 저장이 된 거죠. 보시면 8173번지에 59 값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진수로 따지면 89라는 값이 지금 저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89 더하기 18한 값만 이제 89 더하기 18 저 값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59 11 이 값을 더한 거죠. 더하는 것을 이제 요 라인이겠죠. 요거 한번 더 해볼게요. 진행을 해보면 요 두 개의 값이 더해서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다시 이제 8172번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오죠. 12H랑 59H가 더해졌다는 거죠. 즉 10진수로 따지면 18과 89가 지금 더해져서 107이라는 값이 되었고요. 이 107이라는 값이 결국 누구한테 저장되냐면 8172번지 그러니까 여기죠. 8172번지 여기에 저장된 거죠. 그래서 107이 여기 저장된 겁니다. 이게 16진법으로는 6빗 값이 저장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계산된 값을 어디만 넣으면 돼요? 8174번지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8174번지에 넣는 요 루틴을 실행을 딱 하면 여기 들어갔죠. 107이. 그러니까 저 실습한 대로 여기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여기에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제 종료되었다고 뜹니다. 이렇게 뜨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개의 메모리, 그러니까 1바이트 값 두 개의 메모리에 값을 대입하고, 그래서 값을 대입하고 그 대입된 값을 합산해서 다시 8174번지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이게 답안이 요거 한 가지가 아니에요. 되게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소개하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이제 작업한 걸 저장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저장 버튼 있죠. 요거 누르시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바로 바꾸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이고 이거 뭐 그냥 아무데나 제가 저장할게요. 실습 1-1 이렇게 할게요. 예제 답안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좀 저장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값을 바꿨잖아요. 원래 59 여기 1, 2였죠. 1인데 그 값을 지금 바꿔서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8172와 8173의 값은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1259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74 값을 8174 값을 바꿔라. 뭐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그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대입하지 말고 여기 들어가게 하려면 세 개의 매물을 동시에 써야 되죠. 그건 불가능하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먼저 여기 8174번지 있죠. 값을 두 개 한 대입한 다음에 여기 8174에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누르면 순서가 저로 바뀝니다. 무브가 8174에다가 요 값을 요직 메모를 하지 말고 콘스탄트로 바꾼 다음에 뭐 십진수든 헥사든 이 0을 대입하면 다 똑같은 값이니까 요걸로 바꾸겠다고 이번에 모디파이 눌러볼게요. 모디파이를 누르면 이제 이건 형식이 뭘로 바뀐 거냐면 72에는 1, 2 넣고요. 73에는 5, 9 넣고요. 74에는 0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값을 한번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면 1, 2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5, 9 들어갔죠. 5는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입니다. 한 번 더 하면 그리고 여기 0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값을 이제 들어가게 했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요걸 더하고 여기에다 요걸 더해도 결과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잠깐 제가 코드로 표현하겠습니다. 요거 누르면 중지됩니다. 중지 강제 중지 시켰고요. 그럼 여기다가 뭐 하냐면 이제 여기 두 개 값을 안 바꾸겠다, 안 바꾸고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거 두 개를 여기 더하면 어떻게든 바뀌니까 요 값은 7, 4번을 0으로 바꾼 다음에, 그죠? 왜냐면 여기도 이상한 값이 있었으니까 바로 더하면 엉뚱한 값 되니까 일단 0으로 바꾼 다음에요. 8172번지 값을 여기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8174로 바꾸고 8172 값을 더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모디파이 누를게요. 모디파이 누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8172번지에 있는 값을 8174랑 더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더하면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일단 0인 거가 더했으니까 여기 1, 2 값으로 바뀌겠죠. 그런 다음에 요걸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요걸 똑같이 여기 값이 세트인 게 있잖아요. 그럼 요것만 이렇게 딱 3으로 이렇게 바꾸셔가지고요. 다시 애들을 딱 누르시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1, 2번지 값, 7, 2번지 값 한 번 더해주고 7, 3번지 더하면 결과는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요거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플레이하면 1, 2, 5, 9, 0, 0 여기까지 똑같은 값이 안 바뀌어요. 이제는 똑같은 값 원래 들어있었으니까 바뀐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7, 2번지에 있는 값을 7, 4번지하고 더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랑 더할 겁니다. 한번 더 해보면 그죠? 0과 1, 2 더했으니까 1, 2 값이겠죠? 그래서 여기 1, 2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더 해볼게요. 진행하면 그쵸? 이제 5, 9 값을 1, 2 더했으니까 그죠? 107 그죠? 6B 값 그죠? 6B 값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요거랑 그죠? 값을 바뀌지 않고 그죠? 이 값은 그대로 두고 8174 값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소개하면 사실 이 방법은 조금 그러니까 원칙대로 나열한 거고요. 사실은 여기 영역을 대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값과 이 값을 여기 더하는 거니까 어차피 0을 대입하고 7, 2번지에 있는 값을 더하나 그냥 이거 어차피 0 더하기 이 값 하면 결국 이 값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이거를 그냥 무브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8172에 있는 값을 0이랑 더하나 8171번지에 있는 값을 그냥 8174에 대입하나 결국은 결과가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을 그냥 여기 딜리트 버튼이 있죠. 이거 누르시면 삭제하겠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삭제하겠다라면 이렇게 한 개의 명령어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0 대입하고 72번지에 있는 값을 74번지에 더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냥 바로 72번째 값을 74번째에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넣고 나서 바로 73번째 값을 74번째에 이렇게 더하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면 그렇죠? 1, 2 들어갔고요. 5, 9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2번째 값을 74에 넣으니까 요 값이 여기 일단 들어가겠죠.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73번째에 있는 값과 74번째에 있는 값 합하니까 요것과 합해지겠죠. 합하면 예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메모리에 원하는 값을 대입하고 이 대입된 값을 또 다른 변수랑 이제 메모리랑 합산해서 그 결과를 이제 다시 대입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실습해 본 거고요. 이렇게 이제 메모리가 어떻게 값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메모리와 메모리의 값을 연산하고 또다시 다른 곳에 대입하는지 이런 실습을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메모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가지라고 제가 실습을 시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시언어를 하기 전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고요.
아직 어색해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몇 번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레지스터 개념만 들어가면 바로 어셈블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셈블러 개념은 자연스럽게 또 익힐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 학습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메모를 좀 다뤄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습 1의 내용은 여기서 끝내고요. 제가 실습 2, 실습 3 하면서 계속 이게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메모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